응? 안녕하세요. 요아트입니다. 오늘은요. 바늘 이야기 택배 박스와 함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꺼내볼게요. 나무 단추입니다. 떡볶이 단추고요. 엄청 작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 이건 왜 샀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사탕수수 후디가 아직 사실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추를 달아야 할 부분에 옷핀으로 위치를 지금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 달아줄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 계획대로라면 이 영상이 올라가기 한참 전에 이 사탕수수 후디 작업기 영상이 벌써 올라갔겠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작품 캐스트온 하기 전에 이 친구 먼저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 들어갈 작품이 바로 짠! I'm not leather 헤링본 백입니다. 이거 좀 할게요. 좀 이따 놀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무려 코바늘 작품이에요. 그동안에 제 뜨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바늘을 거의 잡지 않거든요. 일단은 할 줄 모르고 아예 몰라요. 제가 진짜 완전 코바늘이야말로 진정한 야매뜨개이고 저는 의류 뜨기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대바늘로 편물을 만들었을 때 그 나오는 편물의 느낌을 코바늘보다는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코바늘 작품은 정말 안 만드는데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도 많이 왔고요. 사실은 이 안에 보면 차트랑 설명이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코바늘 까막눈이라서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고요. 너무 다행히 이 가방 만드는 튜토리얼 영상이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I'm not leather 카멜 색상입니다. 그래서 두 볼이 같이 왔고요. 색상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크 브라운이랑 카멜색을 엄청 고민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카멜을 골랐고요. 보통 이제 무난하게 여기저기 계절감 안 타고 들고 다니려면 다크 브라운이 훨씬 더 무난할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래곤 디퓨전 가방을 이제 다크 초코 색깔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약간 이런 카멜 색깔 가방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 디퓨전 스타일의 가방을 마침 하나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김대리님 채널을 통해서 이 가방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예쁘게 잘 뜬다면 굳이 드래곤 디퓨전 백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비슷한 짜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방이 다크 브라운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백은 버킷백이에요. 조그만 버킷백인데 이것은 이제 쉐입은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색깔로 떠서 여름 내내 잘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카멜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연한 카멜 색일까 생각했거든요. 약간 다크 브라운 색보다 명도가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웜한기가 더 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피부톤에는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해서 이렇게 카멜 색깔 실을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바늘 9호 코바늘입니다. 코바늘 샀고 그리고 니팅링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색깔 조합은 이렇고요. 생각보다 좀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손가락이 진짜 얇고 작은 편이거든요.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원래 여기 끼는 건가요? 저 니팅링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크기가. 아무튼 이렇게 막 불에 살짝 지져서 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한 걸 찾아보고 제 손가락 굵기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은 벚꽃 에디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색 조합 얼추 보시면 네, 벚꽃 에디션이라고 왜 붙였는지 알 것 같은 색 조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이라서 이걸 골랐고, 이 가방을 뜰 때 사용하는 이 실이 손가락을 굉장히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 손의 겉껍질을 희생하면서 떠야 된다는 그런 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니팅링을 한번 사봤습니다. 안 그래도 니팅링 늘 궁금했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아서 그동안 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니팅링을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마개 하트 모양이고요.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바늘마개 있으면 은근히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늘마개가 딱 사은품 목록에 있길래 이것으로 바로 선택했습니다. 해서 제가 정말 코바늘 손 안 대는데 코바늘 작품을 한번 야심차게 도전해보려고 하고요. 동영상에는 7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숙련된 분이 이것을 여러 번 뜨시고 나서 또 뜨실 때 걸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마 제가 뜨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F5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F5 실패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제가 작년 여름에 실버 메탈릭 얀으로 코바늘 가방 크로스백 하나 떠가지고 여름 내내 주구장창 잘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뜬다면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친구 먼저 F5 한 뒤에 좀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집중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었을 때 가방 제작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안은 잘 모르니까 패스. 가죽 같은 재질이라고 하는 후기가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죽 같진 않아요. 가죽이 아니니까 당연히 가죽 같지 않겠죠? 후기에 비해서는 합성 섬유로 이루어진 줄이라는 게 저한테는 확 느껴져요. 제가 이런 걸 보는 게 조금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일단 시작을 해보려 하고요. 고무줄을 풀자마자 이렇게 실이 막 풀리기 시작하네요. 이거 어쩌지? 이렇게 감아놓고 조금씩 이렇게 당겨서 써야 되나 싶네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니팅링 챙겨주고요. 단수 표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넉넉하게 2개 정도 꺼내놓고 시작할게요. Let's go! 네, 바닥 다 떴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뜬 것 같아요. 이대로 별 무리 없이 뜬다면 순수 뜨개 시간만 7시간 내지는 8시간 안에 뜰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확실히 코바늘 편물이라 굉장히 짱짱하고 도톰합니다.
확실히 코바늘은 좀 이렇게 뜰 때 뭔가 매듭을 지어가면서 쫑기는 느낌의 편물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대바늘을 워낙 오래 했어서.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 튜토리얼 영상을 이거 뜨기 전에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특히 그 영상 앞부분에 이 헤링본 스티치 처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워밍업 겸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특히 그 부분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영상에서 뜨란 대로 손을 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헤링본 스티치가 생각보다 금방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살짝 이제 넣는 구멍이 헷갈려서 약간 좀 당황했는데 금방 다시 이제 틀린 부분 찾아가지고 이 패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금방금방 떴습니다. 패턴이 익숙해지면 거의 반복이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떴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겉면이에요. 이 무늬랑 이 무늬랑 이렇게 빗살 무늬가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링본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무늬가 달라요. 이쪽을 통상적으로 앞면이라 하고 여기를 겉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겉으로 보이게끔 이제 가방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영상 보다 보면 도안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바늘 도안을 읽는 방법도 조금씩 익힐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떠보고 재밌으면 여름마다 코바늘 소품을 한두 개씩은 또 뜨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까진 듭니다.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아메리칸에서 컨티넨탈로 바꿨잖아요. 기법을. 근데 이게 거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쓰는 손을 바꾸는 것만큼의 노력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컨티넨탈은 이 왼손에 이렇게 실을 감고 오른손으로 이제 바늘 쭉쭉 껴가면서 뜨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코바늘도 왼손에 이렇게 실을 걸치고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을 오른손으로 잡고 뜬다고 가정했을 때 컨티넨탈로 대바늘 뜰 때 그 실을 걸치는 방향과 잡는 게 동일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코바늘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조금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실이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던 걸 푸니까 마치 이 친구들이 이렇게 꽁꽁꽁꽁 서로 뭉쳐있다가 탕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이 실이 막 이렇게 풀리거든요. 작년에 제가 메탈실로 가방 떴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울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 실을 다루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처음에는 딱 풀고 나서 다크 브라운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계속 뜨면서 편물이 점점 커지니까 나름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예쁘게 잘 떠서 완성하면 여름 내내 들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꽤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이제 10시가 좀 넘은 시각이라서 또 내일 새벽 수련도 해야 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이제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생리 직전이라 엄청 졸리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 졸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를 해냈다라는 것들은 짧은 뜨기, 사슬뜨기, 한길 긴뜨기 이런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이 손에 완전히 익으신 코바늘 초보분들도 좀 집중해서 영상 보시면서 뜨면 충분히 뜰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코바늘로 치면 완전 왕초보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그런 희망을 안고 잠에 들었다가 내일 퇴근해서 체력이 남아있다면 이제 이 위로 이렇게 몸통을 원통으로 쭉 올려가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게 고리를 걸어뒀었습니다. 여기에 코바늘 다시 끼워서 떠볼게요.
가방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에서 제시된 그 몸통 길이의 3분의 2 정도 뜨고 왔어요. 그래서 몸통을 닫으면 한 이 정도? 이만큼 더 올라가겠죠? 지금 실은 한 볼째 뜨고 있는데 이만큼 남았습니다. 제가 뜨면서 느낀 이 실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 명칭이 I'm not leather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실을 받아보기 전에 가죽 실에 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이 실을 주문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가죽 느낌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죽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바구니 짤 때 쓰는 그 줄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살짝 뇌정지가 온 것 같아요. 라피아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소품을 만들 때 쓰는 언니 설명 좀만 할게요. 아무튼 그런 여름용 소품을 쓸 때 사용하는 종이실 같은 그런 바구니 느낌? 바구니 같은 소품을 만들 때 쓰는 제가 자막 달다가 그 명칭이 생각나면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죽의 질감보다는 좀 그런 느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가죽과 종이실의 중간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방을 다 완성하면 드래곤 디퓨전 그 가죽백 느낌보다는 라피아백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뭐가 됐든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고요. 얼른 떠서 완성을 하고 싶네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시해둔 이 부분, 이 단에서 6, 7코 정도 늘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늘림단 있는 거 빼고는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반복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코바늘이 정말 어색한 저도 지금 이 패턴 외워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술술 뜰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이만큼 뜨는데 한 5시간 반 정도 소요됐거든요. 영상에는 7시간 완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완전 고수분들이면 7시간 내외로 충분히 뜨실 것 같고 저는 사실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려. 맛있다. 몸통 다 떴습니다. 이렇게까지 뜨는 데가 한 7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맨 윗부분 되돌아 짧은뜨기로 해서 마무리 잘 해줬고요. 재밌어요. 재밌네요. 아주 재밌게 몸통까지 떴습니다. 이제 끈 따로 2개 만들어서 양쪽에 달아주면 끝날 것 같아요. 얼른 끈 만들어 볼게요. 차 마시고 저녁으로 간단하게 빵 먹으면서 새우뜨기로 끈 2개를 다 떴습니다. 이걸 이제 몸통에 대칭을 잘 맞춰서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얼른 연결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 해서 네 군데에 끈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도 이쪽이랑 대칭 10줄 맞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선의 개수를 세어봤을 때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보이는 코수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앞뒤로 코수가 맞는 것 같아요. 끈 연결해 볼게요. 짠! 완성했습니다. 이야!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어쩌면 최초로 뜨개 실패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엄살 부리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매끄럽게, 생각보다 수월하게, 생각보다 재밌게 가방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살짝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 눈을 감는 편이거든요. 저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계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더 증명이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대로. 어차피 저밖에 모르잖아요. 아마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처음에는 다크 브라운을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멜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름에 라탄백, 제가 그 라탄백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전 설명 부분에서 제대로 설명을 좀 못 드리고 어버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막 뜨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아임날 레더 말고 모아나로도 뜨는 버전이 있잖아요. 튜토리얼 영상은 모아나로 뜨는 버전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름에 들기 좋은 라탄백에 그런 어울리는 무늬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도 라탄과 가죽의 중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카멜 색상이 여름에 약간 그런 휴양지 느낌? 그런 느낌을 더 잘 내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겨울에도 이걸 들고 싶으면 또 뜨면 되죠. 재밌게 떴고 이제 뜨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혹시 또 뜨게 되면 더 수월하게, 더 깔끔하게 뜰 수 있겠죠?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끈을요, 제가 아까 떠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풀렀거든요. 이 첫 번째 지점 연결을 하고 나서 여기를 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어깨에 매봤어요. 어깨에 맸는데 이게 한 거의 10cm 이상 길었거든요, 이 끈이. 그러면 이 가방의 위치가 너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끈을 살짝 줄였어요. 그래서 이쪽만 끈을 달아둔 상태에서 여기를 풀어가지고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끈도 줄인 만큼 동일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끈을 달았고요. 끈을 줄이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깨에 걸쳤을 때 거의 딱 맞는데 어차피 여름에는 얇은 니트나 얇은 소재의 티를 입게 될 거니까 이 정도로 딱 맞았을 때 그렇게 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끈을 만들어야 이렇게 중간에 토트로 이렇게 들 일이 있을 때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튜토리얼 영상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게 토트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쉐입이 토트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예쁜 가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튜토리얼도 그렇게 만드셨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방은 실용성이 가장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용성, 무게, 신미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껏 만들어 놓고 실용적이지 못하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끈을 조금 더 길게 숄더랑 토트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잘 만든 것 같고요.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들고 다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방이 쉐입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서 크기 조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실을 사용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크게 뜨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방 이제 사거나 아니면 만들 때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무게거든요. 실용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게인데 저는 가방이 무거우면 절대 그 가방을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래서 예쁜 가방 중에 가벼운 걸 고르거나 가벼운 가방 중에 예쁜 걸 고르거나 하는 편인데 이거보다 더 커지면 많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두 볼을 구입해서 한 볼을 다 쓰고 두 번째 볼은 이만큼 남았거든요.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한 볼 하고 약간 더 썼거든요. 한 볼에 몇 그램이죠? 100g 될 것 같아요. 더 되려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자막에 남길 수 있으면 남길게요. 아무튼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묵직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얹었을 때도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물건을 더 넣으면 아무래도 더 묵직해지겠죠? 그리고 저 여기 키링도 달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무거운 가방 못 든다 하는 분들은 또 너무 크게 만들면 들고 다니기 힘드실 것 같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더 큰 가방을 뜨고 싶게 된다면 이 실이 아니라 모아나 같이 가벼운 실로 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모아나로도 좀 더 연한 색으로 한번 더 떠보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족스러운 가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 면이 이렇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러프한 이 실 그대로 이렇게 면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우치 같은 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새면 이 가방이 그대로 망가지기 때문에 파우치를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가방에 얼추 맞는 크기의 이너백을 좀 사서 넣고 다녀볼까 싶거든요. 일단은 당장 이제 만들었으니까 빨리 들고 다니고 싶어서 이대로 좀 들고 다니다가 파우치라든지 이너백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 생애 두 번째 코바늘 가방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대바늘 중급 이상인 분들 중에 컨티넨탈로 대바늘 뜨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바늘은 아주 수월하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뒤에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면 한번 쿠키 영상처럼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